제가 방금 전에 이제 되기 쉬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딱 제도적으로 뭔가 필터링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어떤 말이었나 하는 거를 딱 들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이게 2학년 2학기 때 형사재판 실무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보통 95% 가까이가 수강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2,000명 중에 뭐 반수하는 사람, 뭐 자퇴한 사람 있겠지만 그냥 2,000명이라고 치고 95% 1,900명이 듣는다라고 이렇게 해봤을 때 이 형사재판 실무에서 보통 A+, A0, A-, 그러니까 A랑 B를 완화된 상대평가 이후에 35대 65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A를 그 비율이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가 15, 10, 10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.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A 플러스 A 제로 맞은 사람들까지 딱 형제실 잘 봤다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로클럭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7월 달부터 12월 초까지, 그러니까 시험이 11월 말이 될지 12월 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딱 방법론을 제대로 익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구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익히신 채로 시험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비율적으로 딱 그 A 플러스 혹은 A0를 받게 되면은 민재실도 딱 도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뭐 로클럭 준비한다 이렇게 말해도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은 느낌이 아닌 말이 가능한 거죠. 바꿔 말하면은 이게 약간 성적이 좀 잘 못 받게 되면은 이제 밖에다가 대고 저 로클럭 준비합니다. 혹은 스터디 활동 이런 게 좀 어려워져요.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기가 죽는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다 보니까 성적 측면에서 약간 별거 아닌 차이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형제시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. 근데 이 형제시를 사실은 원래부터 좀 형사를 잘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근데 꼭 그걸로만 결정이 나는 게 아닌 게 이게 기록형이라는 점이 새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하시게 되잖아요.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2학년 1학기까지 공부하시면서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법학을 좀 뭐 처음 접한다거나 아니면 선행 이후에 처음 시험을 보다 보니까 로스쿨에서 약간 시험 공부하는 거 빡세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근데 1학년 2학기, 2학년 1학기 지나시면서부터는 어느새 약간 뭐 할만하네 약간 이게 로스쿨이네 시험 제도 뭐 별거 없네 그냥 뭐 열심히 하면은 성적 좀 나오네 하시는 생각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근데 그게 보통은 선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례형으로 좀 어느 정도 감을 제대로 익히셨다 하면은 사실은 그 초반 기세가 2학년 1학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좀만 선행을 빨리 했었으면 그리고 사례형을 좀만 감을 제대로만 익혔으면은 성적을 그래도 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법학 자신 있네 하면서 이제 뭐 검클 혹은 대형 로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. 근데 이게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기록형이라는 게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 도입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방향성을 잘못 잡게 되면은 막 전교에서 이렇게 수등하던 친구가 뒤처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하위권이었던 친구가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5개월 사이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뒤집힐 수 있는 시기예요. 저는 이제 부산대 로스쿨을 나왔는데 저희 후배 분들 중에서 뭐 1, 2등 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검클 안 된 경우가 많고 좀 처져 있던 분들이 치고 올라오기도 했거든요. 이게 그 전에 공부하던 어떤 가락이 있으니까 약간 형제시를 준비하면서도 3학년 1학기 때 민재시를 좀 염두에 두고서 민사 과목에 어느 정도 막 노력을 좀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만한 태도를 보인 분들이 종종 있어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형제실로 한번 패자부활전을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형법, 형사 올인을 한 친구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제실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그 5개월 정도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
이제 어떤 분은 형사에 몰빵을 해가지고 하는 분이, 그러니까 형사재판 실무에 몰빵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어떤 사람은 민사에 투자를 하는 그 시간 자체가 결국에는 형사에서의 시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, 이게 기존에 좀 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좀 역전 당할 거를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고, 좀 중하위권이었던 분들은 이거 좀 상위권인 친구들이 놓을 수 있다, 약간 이런 생각으로 빡세게 하시면은 이게 1년 반 뒤에 로클럭이 누가 되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대형 로펌에 가려는 분들은 좀 막 인턴도 나가고 여기서 컨펌도 되고 하다 보니까, 사실 컨펌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의지가 많이 퇴색이 돼 버려가지고, 정말 나는 재판연구관이라고 해서 대법원 이제 재판연구원 같은 게 있는데, 그거를 지망하겠다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약간 좀 이제 의지가 한 바닥 내려가다 보니까, 결국에는 이제 서영고 로스쿨의 상위권 친구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렇게 쫘르륵 쫙 빠지고 난 다음에 검클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, 그래서 되기가 쉽다. 네. 되기가 쉽다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고, 확률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과거였으면은 사실 사법시험 붙고 그 사법시험 붙은 소수의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은 뭐 로스쿨들끼리 여러 가지 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형 로펌이라든지 또 뭐 검클끼리에서도 서로, 어떤 분은 아예 검찰 쪽에는 아예 생각이 없는 분도 있고, 어떤 분은 재판연구원에 대해서 이거 계약직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냥 정년까지 하는 검찰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, 상위권 분들 속에서도 서로 좀 갈리는 게 있어가지고, 이게 열심히 해서 방법론 제대로 갖춰 가시면은 잘 좋은 결과를 얻을 그 확률이 높다. 그러니까 저라는 한 개인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로스쿨생들 우르르 했을 때 그러니까 검클이 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형제실 한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이제 민재실 하잖아요. 형제실 때 좋은 성적 거두면은 진짜 이 약간 기호지세 이런 느낌으로 나 형제실도 잘 봤으니까 이제 민재실 좀만 잘 보면은 로클럭 되겠네? 약간 그 뭐죠? 면접 안 보고 그 본시험 면제되는 그런 전형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게 된다. 네. 그래서 밑에 저희 재판연구원 임용 절차 이쪽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막 원서 접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, 어쨌든 제 친구 중에서 한 명 얘기를 해볼게요. 걔가 2학년 1학기 때 형사 사례 수업을 들었거든요. 근데 걔가 B0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그 형사 사례 수업 자체가 좀 3학년 분들이 듣는 수업이기도 했지만, 어쨌든 본인이 약간 형제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고, 저희 120명 중에 한 50등 정도였거든요. 그랬는데 거기서 B제로를 받아서 내가 형제실을 해도 되나, 막 준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로클럭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 친구 한 명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,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점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면서, 약간 초반에 이 동기부여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네.